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오늘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생테크 회원님들이라서 실시간에서 하는 거를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뭐가 서툴러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다음에 혹시 오늘 녹음해서 준비가 되면 같이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 파이코인은 뭐 암호화폐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생각하기를 얘네들 뭐야? 왜 이렇게 별나게 해? 참, 몇 년간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특히, 오늘은 제가 참, 정말 얘네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얘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파이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다. 참 신통하고 신묘하다. 묘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KYB를 한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OKX하고 비트캣하고 게이트IO하고 뭐 맥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몇 개 이제 파이오닉스하고 몇 개 추가가 됐고 바이넥스, 바이빗, 뭐 코인베이스, 업비트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참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국에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국 SEC에서 거래소에다가 아주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었죠. 니네 순 양아치 같은 애들 아니냐? 파이코인 빼놓고 비트코인 빼놓고 다 상장 폐지시켜라. 이게 이제 일관된 지난 몇 년간의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한국은 한 7년간 그런 입장을 취해왔죠. 그래갖고 뭐 살벌하게 그렇게 해서 고른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다른 그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가 뭐 엄청 떨어져가지고 시총 300억 달러 정도가 날라갔다고요. 이렇게 날라간 원인이 뭐냐? 큰 손들이 팔았는데 지금 큰 손들이 계속 팔았는데 이게 왜 빠진 거냐? 큰 손들은 특징이 암만 해도 정보가 빠르죠. 촉이 좋죠. 왜 빠졌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답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답하고 파이코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지금 어떻죠? 2,500원이에요. 2,500원 정도. 뭐 전혀 1.7불이 넘었나요? 1.7불은 넘었군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은 통과한 거죠. 단기 고점은 통과했으니까 2.2불까지는 그냥 가겠죠. 2.2불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위로는 뭐 가격이 없으니까 30불까지는 뭐 그냥 또 비어 있죠. 거래된 가격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1.7불 이상 1.7불이면 이제 신고가 하나 넘어 단 그렇죠. 최근에 신고가는 넘어가는 거죠. 1.7불이 신고가였으니까. 그런데 2.2불도 넘어가면 역사적 신고가죠. 신고가죠. 뭐 물론 며칠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7.48% 폭락하고 비트코인 9만 달러 붕괴하고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주범이 OKX였다라는 거예요. 불법 송금 OKX 해갖고 5억 불 미국 법무부에다가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파이코인은 그 난리를 지겨서 뭐 KYB니 뭐니 해가지고서 암호화폐를 선정한 1번 타자로 성공한 게 OKX인데 그 OKX는 불법 송금으로 벌금을 두들겨 맞았단 말이죠. 아주 숭악한 놈들 중에 최고 숭악한 놈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럼 니네들 파이코인에서 하는 KYB의 기준은 뭐야? 그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파이코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암호화폐 시장을 작살낸 주범이 OKX였는데 OKX하고 제일 먼저 손을 잡은 파이코인은 왜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안 됐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참 신통하고 묘하다. 이제 그래서 도도체 파이코인의 KYB의 핵심은 뭐냐? 암호화폐를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가 뭐냐? 이제 이거를 한번 봐보니까 어, 지금 먼저 OKX가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금이체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텍스 해분 지역 세이시엘에다가 두고 한 거죠. 이게 조세 회피 구역에다가 두고 한 거예요. 그리고 5억 달러 벌금을 합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졌나 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7년간 영업을 하면서 자금이체 면허가 없이 했다라는 거죠. 악질이죠. 그런데 이 정도 큰 사건이면은 미리 파이 네트워크도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를 잡았다.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면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제가 알기로도 거진 2년 이상 지금 거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니네는 무슨 기준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업비트도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게 국제 공조 현상인가 봐요. 영업 정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은 괜찮지만 신규 고객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돈도 100만 원 이상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도 저희가 저 OKX 거래소에서 1,000만 원 이상 살라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샀죠. 안 그랬으면 뭐 거진 한 1불 선에서 샀을 텐데 결국은 하루 지나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1.3불 지나서 1.3불 정도에 우리도 살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공조해서 하나 봐요. 공조해서 지금 이 거래소를 하는데 한번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거래소 평가 기준이 뭔가 찾아봤더니 얼굴 가이라는 분이 올리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년 만에 상장을 진행하면서 파이코인이 거래소 평가 기준을 했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정보를 찾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9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보니까 법적 준수 여부, 그러니까 거래소나 기업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규제 당국에 등록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자금 세탁 방지와 자금 세탁 방지와 KYC를 엄격하고 있는지를 점거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요. 당연히 언티 모니 런더링이죠. 자금 세탁 방지법을 잘 준수하는 거래소인가라고 했을 텐데 자금 세탁 방지법에 걸린 거거든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 걸릴 거래소는 물론 없죠. 근데 여기서 1번 타자로 걸린 게 OKX라는 거죠. 자금 세탁 방지법에. 그래서 법적 준수 여부를 제대로 체크를 하기는 한 건가? 근데 이게 2월 28일까지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어제 저희 친구들도 뭐 다 와서 KYC 신청을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KYC 신청을 안 하니까 상장을 20일 날 하고 28일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저희 친구들 한 10명 이상 했어요.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장이 되고 나니까 뭐 지금 막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죠. 그래서 어차피 도찐 개찐이니까 거래소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패스하고 그냥 2월 28일 이전에 하려고 좋게 봐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내리고 단기 신고점을 돌파하죠. 다른 암호화폐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10% 동등하게 빠져야죠. 거기다가 그렇게 KYC를 엄격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1번 타자로 고른 게 OKX이기 때문에 이건 대형 악재죠. 지금 반토막 나야죠. 근데 거꾸로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신통방통하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재무 건전성을 또 봤네요. 뭐 OKX 그러니까 5억 불 정도는 뭐 낼 돈이 충분히 있다. 심지어 이제 요번에 그 2조 원 정도 털린 그 바이비트도 뭐 털렸지만 자기네들 돈이 있다.
실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OKX는 뭐 7천억 정도 있겠죠. 재무 건전성은 있나 봐요. 이것도 봤겠죠. 보안 관리 수준, 데이터 보안이나 해킹 대응 체제 이런 것도 좀 뭐 봤겠죠. 그 다음에 운영 투명성 이런 것도 봤겠고, 운영 정보 공개,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고객 서비스와 지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유동성 관리. 이 유동성 관리를 이게 이제 시장 조성을 하는 건데, 이 사람도 썼네요. 주요 암호화폐나 파이코인 같은 신생 거래소에는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뭐 뺀다, 넣는다 뭐 이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0.6불 정도에 하다가 0.6불 정도에서 시장 관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장 조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걸 포기하고 지금 1.6불 그렇게 오르게 된 거죠. 이 유동성 관리는 뭐 당연히 거래소를 선정할 때 했겠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계, 커뮤니티와 사회적 평판. 사회적 평판에 커다란 흠이 갔죠. OKX는. 그런데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업비트 두나무도 이거 자금 세탁 방지에 다 걸린 거거든요. 해외 미신고 가상 자산을 뭐 계속 가상 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OKX는 5억 불 벌금 낸 건데 업비트도 아마 미국 법무부에 또 벌금을 내야 될지도 모르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법 위반 거래 사례가 계속 발견했대.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그냥 KYC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뭐 3만 4천 건, 막 그냥 가짜 주소와 막 가명을 했는데도 그냥 한 게 5,785건. 이게 전부 아사리판이라는 거죠. 거래소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1번 타자로 걸린 OKX를 메인 주관사로 정했던 파이코인이 가격이 안 내린다? 신통하죠? 묘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와는 그러니까 물론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제가 보면 이게 0.6불에서 지금 1.7불까지 오른 게 차익 매매 실현을 위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니까 0.6불에서 지금까지 뭐 거진 150% 올랐는데 프로테지로 하는 단기 투자가들, 데일리 투자가들이라고도 하고 스캘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초단기 투자자들은 뭐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오르는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6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6천만 명 심지어 KYC를 할 자격조차 받지 못했던 한 4천만 명들 그 다음에 KYC는 통과됐지만 자기 지갑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파이코인을 구경조차 못하는 사람들 한 1,000만 명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는 거거든요. 저희 집 아이도 그렇고 제가 그러니까 단단한 실소유자들이 지금 사는 거다. 이런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실소유자가 사는 거다. 이 실소유자가 사면 이게 단단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솔직한 그냥 저도 이제 파이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파이코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야 니네 뭐 했냐? 뭐 해가지고 저런 거래소를 주관사로 잡은 거야? 사실 이 소리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관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게 꿀을 똥통에 담는 격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아마 이거 파이코인 측에서도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자체를 정말로 파이 브라우저상에 새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 SEC도 그렇고 미국 법무부도 그렇고
이제 거래소 자체를 갈아엎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거래소가 정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와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끄떡없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코어팀은 파이 코어팀에서 거래소는 그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환전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 실방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상 자산을 만들었지만 파이는 처음부터 화폐를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면 화폐가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잖아요. 장부에 기재할 수 있어야 되고,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치 저장이 있어야 되고, 어,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230개국이기 때문에 230개국 사람들의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게 다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파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니 할 수 없이 그 파이 결제 매장이나 파이몰에서 파이로 결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소를 그냥 하나 만드는 것 같다. 환전소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몹시 중요하지만 파이코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냥 환전소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이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화폐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제가 몰라서 못했어요. 그래서 핵심만 이제 말씀드리고, 파이코인은 기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화폐를 만드니까, 화폐를 만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가령 야구 담배 한 각 요즘 얼마 하냐 그러면 5,000원. 뭐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미국에서는 담배 얼마 해? 4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가서 뭐 우동 하나 먹으면 얼마야? 500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글로벌 화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커피 얼마야? 그러면 0.1파이. 담배 얼마야? 그러면 0.1파이. 자동차 얼마야? 100파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그게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파이코 팀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제 매장이나 생태계에서 쓰여야 되고, 생태계에서 결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환전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래소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어떤 그런 내셔널 카지노, 이런 카지노의 성격이 아닌 그냥 환전소, 기준가를 정하는 환전소 개념으로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안 그러면 이 정도 대형 악재가 떨어지면 파이코인 가격 폭락해야 되거든요. 그 난리를 쳐갖고 KX 거래소 선정했는데 여기가 엉망이라고 1번 타자로 매맞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지?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파이코인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죠. 물론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변동 없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점차. 2,400원, 뭐 2,500원 하는데. 그래서 참 신통하네, 묘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암호화폐랑 다른 앵글로 봐야 된다. 예, 뭐 실시간을 못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회원들 공부하는 거 그 영상 만들어서 뭐 올리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